안녕하세요. 아시아 모빌리티 밸류체인 펀드 담당하고 있는 권동우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회사에서 새로 출시될 목표 전환형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목표 전환형 1호 펀드가 출시가 4월 12일 날 됐었고요. 이거 이후에 2호 펀드가 설정이 됐었는데 사실 2호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운용 중이고 아직까지 지금 설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호 펀드 성과와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날 1호 펀드가 설정이 됐었고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펀드는 사실 뭐 비교 지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MSCI AC 퍼시픽과 아시아 태평양 주식 요 유형을 좀 갖고 왔는데 유형 대비해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전부 다 그래도 아웃퍼폼하는 그런 좀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뭐 타사 주요 전기차 펀드 대비해서도 괜찮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좀 아시아 지역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나 폭스바겐 같은 그런 종목은 빼고 수익을 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자별로 일별로 이렇게 좀 구간을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이 펀드 같은 경우는 구간을 총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었고요. 1구간과 2구간 나눌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4월 12일 날 설정한 이후에 사실 좀 빠지는 좀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 저희가 그래도 한 번에 다 편입을 하지 않고 분할로 매수를 좀 많이 했고요. 뭐 완전 좀 많이 빠지는 이 구간에 사실 거의 100% 거의 다 편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중국 시장이 좀 고평가 우려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이 많이 빠졌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빠지는 구간에 좀 많이 좀 담았던 종목들이 뭐 낙폭이 큰 중국 전기차나 뭐 2차 전지, 소재 위주, 약간 핵심 종목 위주로 저희가 편입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때 이후로는 이제 계속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뭐 사실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뭐 최대한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속 유지를 좀 했고요. 한 4에서 5% 수익 구간부터는 오버밸류된 종목들 차익 실현한 다음에 덜 오른 종목들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5에서 한 6% 정도 됐을 때부터는 편입 비중을 축소를 했고요. 한 70% 정도까지 낮췄고 한 6에서 7%이 구간부터는 편입 비중을 거의 한 50% 정도까지 낮추면서 최대한 좀 관리를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펀드는 그냥 일반 온고잉 펀드가 아니라 목표 수익률이 정확히 있는 펀드다 보니까 저희가 7% 달성을 조금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호 펀드 이후에 지금 2호 펀드와 3호 펀드가 출시가 됐는데요. 2호 펀드는 됐고 3호 펀드는 예정이죠. 뭐 사실 뭐 배경을 보면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한국이나 대만, 일본 종목들은 아직까지 많이 안 올랐고요. 이런 종목들이 또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도 오히려 조금 더 예전보다 부담이 조금 덜한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펀드와 비교해 봤을 때 상호 펀드 같은 경우는 조금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뭐 국가별로 봤을 때는 1호 펀드는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한 절반 정도 됐었는데 이미 지금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비중을 좀 낮출 예정이고요. 뭐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중을 올릴 예정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2호 펀드를 설정할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설정하고 나서 중국 시장이 조금 막 하락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저희가 좀 저가에 매수를 하다 보니까 중국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 비중이 한 4%, 3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1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5%, 50%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에 비교해서는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살짝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섹터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1호 펀드 운용했을 때 많이 올랐던 배터리 셀이나 소재 이쪽을 비중을 낮출 예정이기는 한데 여전히 뭐 이쪽이 사실 성장성도 높고 하다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3호 때 사실 시장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변경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펀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빌리티 관련해서 요새 뭐 워낙 뉴스도 많고 뭐 말들이 뭐 워낙 많아서 지식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펀드의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고 이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은 투자의 기회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느 지역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 시장을 누가 선정하든 어차피 아시아 밸류체인이 기술 부품 다 과점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4가지 완성차, 2차 전지, 반도체, 자율주행 이 핵심 4개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모빌리티를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전과 이제 후반전으로 나누고 있는데 전반전은 그 전기차가 이제 보급되는 이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후반전은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보급되는 시기인데 어차피 이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핵심은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다 변화가 되는 건데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도 어차피 인프라가 다 깔려야 되거든요. 그 인프라가 결국엔 전기차예요. 이 전기차가 깔려야지만 이 지금 자율주행이 다 돌아갈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핸드폰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안에서 앱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우리 실생활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빌리티도 우선 모빌리티 전반전인 이 완성차가 좀 돼야 돼요. 전기차가 보급이 먼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디 집중해야 된다? 이 전기차가 보급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2차 전지, 반도체에 이 펀드는 저희 펀드는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모빌리티인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미 지금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죠. 변화가 지금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시대의 변화도 이미 저희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단순히 그냥 일반 기업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거의 총력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국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산업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저희는 필연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모빌리티인가 뭐 말씀드리면 이 전기차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250만 대 정도 팔리고 있거든요. 글로벌리 지금 1년에 한 신차가 몇 대 정도 팔리냐면 한 9천만 대 정도 팔려요. 한 9천만 대에서 한 1억 대 정도 팔리는데 이게 지금 250만 대에서 2030년에 3천만 대가 넘어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신차의 30% 이상은 전기차가 될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연평균으로 보시면 거의 한 10년 동안에 성장률이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30%를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산업을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전기차가 아니라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익 모델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한번 팔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팔고 이익 내고 끝. 신차는 다음에 또 나오면 팔고 끝. 그런데 전기차 사업 모델은 달라요. 이거는 지금 신차도 한번 팔고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 월정액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월정액 서비스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차량 인포테인먼트, 자동차 보험, 뭐 배터리 관리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SK텔레콤에 한 달에 뭐 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씩 내는 거랑 비슷하게 이제 월정액으로 낸다고 보시면 돼요. 테슬라가 최근에 그 FSD 월정액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이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월 얼마냐면 199달러예요. 제가 간단하게 좀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199달러인데 이게 한 200달러 정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1년이면 12개월이면 지금 2,400달러입니다. 2,400달러죠. 이거를 만약에 차를 한 10년 정도 탄다라고 보면 24,000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24,000달러가 자율주행으로 우리가 테슬라한테 내야 되는 돈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했죠? 차량 인포테인먼트, 자동차 보험도 들어가요. 관리 이런 것들을 또 패키지로 묶을 거예요.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내지 않을까 싶네요. 1,000달러 정도 되잖아요. 1년에 1,000달러면 10년 탄다고 하면 이게 10,000달러입니다. 그러면 24,000달러 더하기 10,000달러는 얼마죠? 34,000달러예요. 이 34,000달러가 무슨 가격이냐면 테슬라 모델 3 가격이에요. 테슬라는 모델 3 자동차를 팔아서도 34,000달러를 벌고
이런 서비스들을 팔아서도 34,000달러를 법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마진이 완전 달라요. 차를 팔면 한 10% 정도 남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을 팔면 OP 마진이 거의 한 50% 남을 거예요. 다릅니다. 자, OP 마진이 거의 50% 가까이 남는데 월 정액으로 캐시도 막 꽂혀. 이 비즈니스 모델 지금 누가 하고 있죠? 글로벌 IT 업체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 네이버, 텐센트, 페이스북, 구글 이런 애들이 지금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플랫폼으로서의 지금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전기차, 자동차 이 비즈니스도 모빌리티로 가면서 단순하게 내연기관 자동차, 뭐 전기차 이게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인정받고 있는 업체가 있죠. 테슬라가 있죠. 그러면 왜 밸류체인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전기차 선점을 이미 뭐 테슬라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연차 그 강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 1, 2년 내에 굉장히 강한 애들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애플카는 완전히 그냥 생태계를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지금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은 테슬라가 지금 제일 잘 하고 있지만 과연 3년 뒤에도 가장 잘할까? 3년 뒤에는 애플카가 다 뒤집어 놓지 않을까? 약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누가 가장 잘할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 공감하고 계시는 건 있을 거예요. 누가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모빌리티 산업은 성장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빌리티 산업 전체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 펀드의 컨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밸류체인 중에서 어디에 집중하냐? 완성차, 부품,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자율주행 이 4개의 섹터에 집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아시아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핵심 부품을 다 아시아에서 많이 조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아시아 공급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유럽 쪽 애들이 지금 잘 만들고 있습니다. 뭐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잘 만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본인들 공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막 주문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파운드리 업체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본인들 주문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서 본인들 주문을 파운드리 업체들한테 넘기고 있어요. 야, 우리 풀캡하니까 너네가 좀 만들어줘 하고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 풀캡하니까 파운드리한테 더 넘겨야 되잖아요. 야, 우리 주문 너무 많다. 파운드리 만들어줘 라고 하는데 파운드리 이제 어떻게 됐죠? 파운드리도 풀캡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죠? 가격을 인상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 2호 때 영상 찍을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결국에는 TSMC가 가격을 올렸어요. 구조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표 한번 보세요.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어떻게 되죠? 지금 상위 지금 5개 중에서 글로벌 파운드리 제외하고 다 아시아 기업이에요. TSMC, 삼성전자, UMC, SMIC 다 아시아 기업이고 저희 펀드는 이 4개의 기업 다 투자합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더 심하죠. 여기 있는 애들 다 동아시아 국가 애들이에요. 현재 이제 유럽이 전기차 시장으로 워낙 크고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도 많이 가고 유럽 배터리 업체들도 올라오고 뭐 완성차 애들도 뭐 2차 전지 하겠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할 겁니다.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수율도 잘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뚝딱뚝딱 그냥 공장 지어 그냥 바로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긴 할 건데 시간은 꽤 걸릴 거고 그동안에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동아시아 업체들이 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지금도 하고 있고 향후 몇 년간에도 선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펀드도 여기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시아인가?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전기차 공급 관련해서 탑티어 기업들은 뭐 주로 지금 동아시아 4개국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매하게 뭐 말레이시아나 뭐 태국이나 이런 종목을 지금 편입을 하는 건 아니고 한국, 대만, 중국, 일본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예시를 들어놓기는 했는데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비중도 다르고 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에 투자한다고 그냥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는 아시아가 본인들이 가장 잘 만들기도 하는데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시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차를 많이 팔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1년에 차가 한 9천만 대 정도 팔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중국이 한 2,500만 대에서 한 3천만 대 팔아요.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이제 아시아 지역을 다 합치면 거의 50%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아시아 여기 밑에 비중 있잖아요. 이 비중을 보시면 지금 40%대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아가 제일 잘 만들고 아시아가 제일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모빌리티 요 바운더리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차가 뭐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독일에 있는 인피니온한테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일본에 있는 르네사스가 똑같은 걸 만들고 더 잘 싸게 만들면 여기서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지역에서 물류비도 더 싸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밸류체인들이 촘촘하게 지금 이 지역에서 연결이 돼 있고 저희는 여기에 좀 더 집중하자는 컨셉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인가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여기 뭐 전기차는 타이밍이 아닌 패러다임에 투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들어가는지를 딱 보면 뭐 수익률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데 메가트렌드 섹터에 투자할 때 약간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완전 최고점에만 물리지 않으면 어느 정도 중간에만 들어가면 어차피 그래도 먹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메가트렌드 산업 자체가 어쨌든 성장할 가능성이 조금 더 다른 산업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완전 꼭대기에만 안 물리면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뭐 1호 펀드는 이제 잘 되기는 했지만 2호 펀드도 그렇고 3호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이 오른 종목에 비중 많이 실어서 물리지 말자가 어떻게 보면 제가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펀드인가? 라고 보시면 그래요.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와 테슬라 너무 잘해. 막 장난 아니야. 뭐 한 10년 뒤에도 이 산업 다 잡아먹을 것 같아. 테슬라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현대차 막 엄청 따라오고 있는데 투자할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지금 뭐 종목들은 너무 많고 지금 뭐 많이 올랐고 누구한테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산업도 너무 빨리 변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사실 펀드가 제격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산업군도 지금 4개로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국가도 지금 4개로 지금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목도 거의 한 100개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산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게 중국이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정말 강국이거든요. 되게 잘해요. 그런데 좀 괜찮은 종목들이 창업반에 상장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창업반은 한국 개인들이 투자를 못합니다. 이게 접근이 안 돼요. 근데 기관은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종목들도 다 빠짐없이 좀 편입해가지고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CATL이죠. CATL은 한국 개인이 투자 못합니다. 근데 저희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 전략은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빌리티 밸류체인 인덱스 그리고 바텀업 리서치인데 모빌리티 밸류체인 인덱스에 한 70% 넣고요. 바텀업을 한 30% 정도 편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인덱스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밸류체인 인덱스고요. 한 유니버스에 한 300개에서 한 400개 종목이 돼 있고 저희가 팩터를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뭐 다 이렇게 이렇게 쫙 필터링을 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요거를 한 70% 정도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거의 한 7, 80 종목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바텀업 종목으로 이제 30%를 넣는데 저희가 이미 글로벌 펀드를 운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하고 있고 뭐 이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들도 이미 지금 많이 편입을 했고 예전부터 뭐 수익도 많이 났고 이미 뭐 지금 편입된 종목들도 많고 스터디도 많이 해놔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엄선해서 이 펀드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섹터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완성차 2차 전지 반도체에 90% 이상 들어갈 거예요.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자율주행 모빌리티 후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아시아 기업 중에서 자율주행으로 약간 눈에 띄는 종목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사실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지금 비상장에다가 산업이 아직 약간 무르익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투자하는 게 조금 이르다라는 약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중을 좀 낮춰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중국, 일본, 한국 비중이 한 90% 정도 될 예정이고 대만이 한 10% 정도, 10% 이하로 편입할 예정인데 이 이유는 뭐냐면 대만은 완성차, 전기차,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반도체는 완전 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더 초점을 맞춰갖고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환해지는 저희가 우선은 안 할 예정인데 지금 환해 레벨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레벨보다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 운용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환을 해지를 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때 봐서 제가 좀 매니저로서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 편입 종목 제가 뭐 2차 전지 섹터 종목 투자 예시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간단한 산수거든요. 그냥 뭐 더하기만 하시면 돼요. 뭐 이거 70% 넣고 이거 나머지 넣어가지고 뭐 요 종목을 뭐 편입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보시고 그냥 뭐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제가 이제 펀드 개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펀드는 이제 온고잉 펀드가 아니고 목표 전환형이다 보니까 목표 기준가가 클래스 A 기준으로 1,070원입니다. 그리고 뭐 선취 수수료는 뭐 A 클래스는 납입 금액의 1%, 뭐 A2 클래스도 있는데 뭐 납입 금액의 1.3% 이렇게 수취하고 판매 보수는 좀 달라지겠죠?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는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릴 거는 없고 아마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 읽어보시고 그냥 네, 잘 이해하시면 될 걸로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ETF도 그렇고 뭐 펀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 펀드들이 각각 특성이 좀 있고 좀 대부분 약간 포커스 돼 있는 그 펀드와 ETF들이 많아요. 섹터 포커스, 뭐 종목 포커스, 국가 포커스 이렇게 된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조금 잘 잡으면 뭐 10% 내는 거 뭐 얼마 안 가서 10% 바로 냅니다. 뭐 한 20일 뭐 이 정도 되면 10%만 바로 내기도 하고 변동성도 엄청 심하고 한데 저희 펀드 같은 경우는 그건 있어요. 종목도 많이 분산이 돼 있고 거의 100종목 되죠. 그리고 섹터도 4개로 분산돼 있고 국가도 지금 4개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는 다른 펀드들에 비해서 조금 더 변동성이 조금 적어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는 약간 그런 좀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성향의 차이니까 자기는 나는 이게 조금 약간 핫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ETF와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 펀드 같은 경우는 조금 분산해가지고 조금 안정적으로 좀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펀드가 좀 제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그 판매사에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성심성의껏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